안녕하세요, 제키입니다. 어제는 쉬는 날이었고요. 오늘 27일 자정 넘으면 일을 할 수가 있어서 오늘 또 일하러 나왔습니다. 원래 오늘 아는 형이나 만나려고 했었는데 아까 낮에 일어나서 이래저래 하다가 밥 먹고 편집하다가 잠들고 그러고 다시 눈 떴더니 6시 반이네. 그제서야 약속 잡고 나가기는 좀 늦은 감이 있어서 미리 연락을 해놨다면은 약속 나가면 되는데 연락 안 해놓고 이따가 연락해야지 하다가 깜빡해버려가지고 또 그 형님이 오늘 일하는지 안 하는지도 잘 모르고 그래서 그냥 쉬다가 지금 일하러 나왔어요. 근데 첫 콜을 받았는데 시계 외 지역이네. 뭐지? 첫 콜부터 시계 외는 처음이네요. 그래서 일단 가고 있는데 어딘지 한번 가볼까요? 정읍? 오, 나이스. 정읍이면 한 7만원 정도 나오는 걸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나이스네요. 빨리 가야겠습니다. 300m 도망가지 마세요. 지금 가고 있습니다. 250. 이거 놓치면 오늘 일하기 싫어지죠. 정읍이면 그래도 광주에서 한 심야에도 한 2시간 일한 아니다 왔다 갔다 2시간 가까이 걸리구나. 아이고 영상 찍다가 지나가 버렸네. 저 뒤에 계신 분들인가봐요. 그럼 일단 손님 태우겠습니다. 왠지 왜 바로 안 타시지? 갈까 말까 고민 중이신가? 사장님 잠깐 1분만요. 1분만요. 예. 잠깐 얘기 중이신가 봐요. 갈지 안 갈지 고민하실 수도 있고. 지금 뒤에 씨발 상황 예, 안녕하세요. 네, 여기는 정읍. 드디어 한 운행이 종료되었습니다. 8천 얼마? 5만 8천 얼마 운행 완료했습니다. 계산을 해보니까 지금 오는데 한 12분에 출발했으니까 38분? 가는 시간까지 한 1시간 10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1시간 10분에 58,000원이면 훌륭하죠. 광주에서 심야 해도 잘 나와야 시간당 4만원이니까 시간당 한 45,000원 5만원 꼴이면 훌륭하죠. 시계 외 올만하네요. 근데 이 시간에 시계 외를 광주 같은 경우는 잘 안 갈라가거든. 왜냐하면 가도 복귀콜도 없고 또 나이 드신 분들은 또 눈이 어두우신 분들도 많으니까 또 잘 안 보이는데 고속으로 달리다 보면 사고도 나니까 아마 시계 외를 잘 안 잡으시더라고요. 특히 여긴 그나마 거리가 좀 되는데 담양이나 나주, 화순 이런 데는 한 2만원, 3만원도 안 나오거든요. 그래서 잘 안 잡으시더라고요. 차라리 광주에서 왔다리 갔다리 하고 말지 복귀콜도 없는 시외를 잘 안 나오려 하시더라고요. 여기는 어딘가 모르겠는데 뭐 롯데슈퍼도 있고 근처에 술집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뭐 그래도 좀 정읍의 번화가 혹시라도 복귀콜이 있지 않을까 해서 한번 담배라도 하나 피고 있습니다. 아마도 근데 없을 거예요. 지금 새벽 1시 돼 가는데 이 시간에 광주 가는 분들이 있을까요? 혹시 모르죠. 또 광주에 있다가 정읍에 친구한테 술 먹으러 왔다가 이제 먹고 이 시간에 가시는 분들이 있을지도 모르는데 거의 없다고 생각되고요. 그럼 저는 좀 대기했다가 광주로 복귀하겠습니다. 그럼 뿅. 오, 심심해서 수요지도 한번 봐봤는데
그래도 콜이 있긴 있네요. 이게 광주 가는 콜이 아니겠죠? 이쪽에서 정읍에서 왔다 갔다 하는 콜이겠죠? 그죠? 그럴 거예요. 그런 그렇지 막 분홍색이 있고 노란색이 있길래 콜이 있다고? 약간 기대를 가져봤지만 이건 다 이쪽 정읍에서 돌아다니는 콜일 거라고 예상이 돼요. 그럼 저는 대기했다가 광주로 복귀합니다. 아마도 기다려봐도 복귀 콜은 없을 걸로 예상이 되고 저는 그냥 광주로 다시 복귀하는 걸로. 그럼 출발합니다. 그리고 엊그제 영상에서 말씀드렸던 교통카드 없으신 분들 고속도로 결제하는 거 있잖아요. 저도 지금도 교통카드도 없고 굳이 만들 필요성도 안 느껴서 거기에 빨간불로 하면 통화가 되거든요. 거기 상담원이랑 상담을 했더니 그 통행권을 넣고 옆에 녹색 버튼을 누르면 여기 보니까 통행료 납부 안내문 2,700원 가상계좌로 이체하는 게 있네요. 이걸로 이체를 하면 회사로 이제 통지서 같은 게 안 날라오겠죠. 근데 저번에는 제가 동생 친구 거 교통카드로 통행료를 냈기 때문에 저번에는 뭐 날라올 일이 없었고, 지금 보니까 이렇게 하면 되네요. 굳이 교통카드가 없어도 무인 톨게이트 있잖아요. 그럼 통행권을 넣으시고 오른쪽에 녹색 버튼을 누르시면 가상계좌로 납부할 수 있는 이 종이가 한 장 나옵니다. 그걸로 통행료 납부하시면 되겠네요. 저도 굳이 교통카드가 필요도 없고, 만약에 광주에서 버스를 이용한다면 삼성페이가 교통카드 기능이 있어서 그걸로 하면 되거든요. 괜히 이것 때문에 뭐 카드를 하나 새로 만드실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그럼 저는 또 간만에 유익한 정보 하나 전해드렸고 광주로 복귀합니다. 진짜로 복귀합니다. 뿅. 좀 전에도 약간 유혹이 있었는데, 일반 무료로 도로로 가느냐 아니면 고속도로를 타고 가느냐. 300m 앞에 극커브 구간입니다. 그게 어찌 보면 서울 경기 같은 경우는 서울에서 근처 근교로 가는 사람도 많고 근교에서 서울로 가는 사람들도 많고 하잖아요. 직장 출퇴근도 많이 하고.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솔직히 그런 사람들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복귀 콜을 받는다는 걸 기대하기도 힘들고, 보통 서울에서 시계외를 잡으면 이렇게 고속도로를 탄다기보다는 일반 도로로 오면서 복귀 콜을 조금 뭐 안 비싼 거라도 노려보는 그런 식으로 많이 하시잖아요. 근데 광주 같은 경우는 이 시간에는, 낮에는 혹시 몰라도 이 시간에는 솔직히 그런 걸 바라기가 힘들기 때문에 그냥 고속도로 타고 편하게 가시는 게 좋습니다. 일반 도로는 아무래도 어두워요. 그리고 중간중간에 가끔 카메라 막 70km 있는 데도 있고, 혹시라도 이제 광주에서 시계외로 이 늦은 시간 새벽에 가시는 분들은 그냥 복귀할 때 좀 기다려보고 나중에 그냥 고속도로 타고 편하게 가시는 게 좋아요. 뭐 정읍에서 광주 톨게이트비 2,700원 밖에 안 나오네요. 그리고 오늘 또 내가 위반하고 있구나. 말씀드렸다시피 2차로로 주행을 하셔야 된다는 거. 아까 올라갈 때는 정읍으로 갈 때는 잘 지켜서 갔는데 방금 또 헷갈려서 그냥 1차로로 달리고 있었네요. 어차피 지금은 단속하는 사람이 없죠. 그래도 한번 이게 좀 생활화가 돼야 나중에 안 걸리니까 한번 시계외 나갈 일이 있으시면 연습 한번 해보세요. 2차로로 주행을 하고 추월할 때만 1차로로 갔다 오는 거. 이게 습관이 안 돼 있으면 어차피 여러 번 나오는 게 아니라서 습관 되기도 힘든데, 그래도 한번 해보세요. 뭐 그다지 불편함은 없네요. 이 시간에는 워낙 또 차가 적은 시간이기도 하고 저밖에 없어요. 몇 킬로 가야 차 한 대 보이고 하니까. 그럼 다시 운전에 집중할게요. 네, 이제 광주 들어왔고요.
광산 아이씨 빠지자마자 콜이 들어와 버리네. 25분 그러니까 정읍 가고 담배 하나 피고 다시 돌아오는 데까지 걸린 시간이 1시간 13분. 이따 계산 한번 해봐야 되겠는데 시간 다 얼마인지. 일단 저는 픽업하러 갑니다. 근데 계속 120, 130 달리다가 한 60, 80 달리니까 차가 왜 이렇게 느려 보이지? 광주 안에서만 돌아다닐 때는 60, 80만 돼도 그래도 빨리 달리는 속도인데 방금 고속도로 빠져나오면서 80까지 속도를 줄였는데 차가 기어가는 것 같은 거예요. 하여튼 일단 픽업하러 갈게요. 방금 광주 광산 아이씨 들어오자마자 콜이 와 떴네 하고 좋아했는데 생각해보니까 토요일이네요. 토요일 지나고 지금 일요일 새벽이니까 이 시간에는 콜이 많겠죠. 빨리 번화가 쪽으로 가봐야 되겠어요. 지금 주택가로 와서 그래도 정읍 갔다 와서 초콜이 9천 몇백 원짜리니까 오늘 나쁘지 않아요. 스타트가 좋습니다. 좀 전에 오면서 계산해 봤거든요. 정읍 갔다 온 거 1시간 13분 동안 번 돈을 시간당 얼마짜리인지 한번 봐봤는데 시간당 48,500원짜리인데요 솔직히 광주에서 그 정도는 불가능하거든요. 심야라고 해도 광주에서 시간당 48,500원 하려면 한 10km짜리 4건을 해야 돼요. 심야에 10km짜리 10km까지는 아니야. 8km 이상을 4건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이렇게 일반 도로로 말고 고속도로나 순환도로 타는 경로로 해가지고 4건을 15분에 한 건씩 쳐내면 48,500원 정도 나올 거예요. 정읍 갔다 올만 하네요. 솔직히 정읍 외에 다른 나주, 담양, 화순, 장성 이런 곳은 조금 효율이 떨어지긴 하는데 정읍은 뭐 괜찮네요. 근데 좀 약간 불안한 게 정읍에서 돌아오면서 카메라가 있는데 그 카메라 달려있는 건 하나고 뭐야 이것도 오늘 미쳤나 봅니다. 시계외가 또 떴어요. 뭐지? 시계외가 또 떴다고? 와 이번에 또 어딜까요? 나주? 나주도 나쁘지 않죠. 도로가 잘나 있어서 오늘 최고 매출 한번 찍나요? 솔직히 제가 이제 쉬는 날 술 안 먹고 새벽 12시에 나와서 한 4시간 정도 일을 하면 잘 해야 한 12만원? 13만원까지는 못 본 것 같아요. 아이고 여기 일방로네. 괜찮아요. 새벽이니까 12만원 이상을 벌어본 적이 없는데 오늘 잘하면 갱신하겠는데요. 일단 픽업해야 되는데 여기 Không ơi, tiền anh Hưng Ly em không nói với cậu Hưng Ly đồ cả hai người mình mua Mua rồi khi chân đâu mua đâu nổi chứ. điện đoán tính tiền đây, đoán tính tiền 6 đây Em đuổi lên lâu rồi. em được đâu em được người thôi Thì em đuổi lâu. thằng hắn con nó xí cái hắn con phụ nữ ngon nó đi ra hồi chủ quán nó là có nhân viên. 네, 또 한 번의 시계외 지역 완료했습니다. 오늘 뭔 일인지 모르겠네. 하루에 시계외를 2개 한 적은 처음인 것 같은데 그래도 3만 1, 2천원? 3천원? 뭐 그 정도 나왔어요. 여기가 혁신도시라면 한번 복귀 콜을 노려볼 만한데 혁신도시는 아닌 것 같고 혁신도시는 도대체 어딘지 이게 참 기준이 애매해가지고 여기가 근데 딱 봐도 혁신도시처럼 안 생겼어요. 아파트도 좀 낮은 아파트 3층 4층짜리 그리고 근처에
주택도 있고 하는 거 보니까 혁신도시는 아닌 것 같아. 혁신도시는 요금 계산할 때 30%를 추가로 받아야 되거든요. 그게 광주 택시랑 나주랑 그 협상을 했대요. 제가 정확한 이유는 모르는데 제가 알기로는 너무 가까워요. 만약에 광산구에서 나주 혁신도시를 가면, 그리고 시계 외 할증도 거의 안 붙고, 그래가지고 요금이 너무 적게 나오니까 택시에서 우리는 혁신도시 못 간다 해가지고 그래도 오게 만들기 위해서 30% 추가 요금을 받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번에 저도 광산구에서 한번 혁신도시 갔다 왔는데 30% 해도 3만원이 안 나와요. 30% 해도 3만원이 안 나올 정도니까 만약에 30% 안 했다면 만원 후반? 2만원? 이 정도밖에 안 되겠죠. 그래서 여기는 결론은 혁신도시는 아닌 것 같고, 오늘 그래도 벌써 얼마였냐 보니까 104,000원, 시계 외 2개랑 9,000원짜리 하나 해가지고 벌써 10만원 벌어버렸네. 미쳤네. 이런 날도 있네요. 근데 방금 들으셨겠지만 외국인들이 했어요. 베트남 같기도 한데 3명 타버리니까 솔직히 좀 쩔려. 베트남 애들이 좀 체구가 작아도 그 3명이 달라들면 저는 못 이기죠. 거기다 술까지 먹은 애들이니까. 이게 약간은 편견일 수도 있는데 좀 이런 늦은 시간에는 좀 송정리만 가자해도 불안해. 막 두드러 패고 택시비 안 내고 가볼 수도 있고 또 여긴 또 나주까지 왔으니까 더 불안하죠. 그래도 어찌 보면 또 외국인들이 더 착해요. 콜을 불러도 잘 기다리고 돈도 잘 내고. 또 그 말씀 드려야 되겠네. 택시비 비싸다면서요. 외국인 노동자들도 나주까지 30km를 택시 타고 다니는데 뭔 택시비가 비싸다고 한국 사람들이 참 답답합니다. 그럼 전 다시 광주로 복귀해서 한 1시간 정도 하고 마무리 할 것 같네요. 오늘 쉬는 날 새벽 4시간 일하는 것 중에 최고 매출을 찍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근데 오늘 토요일이라 광주에 있었어도 지금 한 8만원 정도는 벌었을 것 같아요. 지금 2시 한 19분까지 해서 8만원, 한 7만 5천원 정도는 벌었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 2만원 더 벌었다는 게 어딥니까? 그럼 저 이제 빨리 광주로 복귀합니다. 뿅. 시간이 조금 이른 시간이면 잠시 후 우회전입니다. 복귀 콜을 노려볼 수도 있고, 아니면 여기서 혁신도시로 넘어가서, 혁신도시는 또 출퇴근하는 사람들이 좀 있거든요. 광주에서 시간이 좀 이른 시간이면 노려보겠는데 지금 새벽 2시 넘은 시간에는 그 시간에서는 없죠. 옛날에 한번 무학 신도시 갔다 올 때 여기 나주에선가 누가 한번 광주 가는 콜을 불러가지고 잡고 온 적은 있어요. 그런 경우는 거의 희박하죠. 진짜 1년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하는 운빨이죠. 그거는. 운전면허 시험장. 내가 저길 몇 번을 갔는지 어마어마하게 많이 갔습니다. 여러분들이 상상하는 것보다 더 많이. 꼭 취소 당해서 간 건 아니고 이 없이 시험에 떨어져 가지고 어떻게 떨어졌냐면, 처음에 그 오르막 코스 있잖아요. 오르막 코스를 갔어요. 통과했어. 어떻게. 그래가지고 이제 뭐 회전길 지나고 신호등 지나고 그 다음 T자거든요. 아니, T자가 아니라 S자. 앞에 한 사람이 코스에 벌써 들어가 있더라고. 그럼 그 다음 코스로 들어갔는데 이런 진짜 대형차 S코스로 들어가 버렸네. 바로 탈락입니다. 으아! 그래가지고 그 다음에 또 보러 갔어. 그 오르막 쉽게 통과했었거든. 근데 거기서 떨어져 버린 거예요.
왜 떨어졌냐면 원래 오르막에서는 1단으로 하고 이게 클러치 조절해서 올라가야 되는데 2단으로 하고 올라가 버린 거예요. 근데 또 희한하게 처음 봤을 때는 2단으로 해도 넘어갔거든. 그 다음부터 2단으로 안 넘어가지는 거예요. 아, 왜 안 되지 한 2번 3번 더 떨어졌어. 2번인가 더 떨어졌나. 와, 미쳐버리겠더라고. 그래가지고 왜인지 원인 밝히고 그래가지고 아, 1단으로 해야 되구나 하고 그 다음에 바로 합격했죠. 아, 그것만 아니었으면, S자만 아니었으면 첫 번에 합격하고 바로 그 다음에 이제 그 도로 주행 그거 할 수 있었는데, 아, 진짜 그 대형 코스로 들어가 버린 바람에 떨어져가지고 어이없죠. 여러분들이 들어도 저도 진짜 어이없었어요. 그런 일도 있었어요. 가슴 아픈 경험이죠. 아, 도로주행도 그때 한번 떨어졌구나. 오늘 습관적으로 신호등이 노란불이면 얼른 지나가잖아요. 도로교통법에도 그렇게 돼 있어요. 속도가 나 있는 상태로 주황불이 되면 신속하게 빠져나가라고. 근데 그건 우리가 평상시 운전할 때고 면허시험 딸 때는 주황불이면 무조건 멈춰야 돼요. 만약에 정지선을 넘었어도 멈춰야 돼. 그냥 감점 당하는 게 낫지. 노란불이다 얼른 지나가야지 하면 바로 삐 탈락입니다. 내리세요 해버리니까. 에이씨, 녹화하다가 계속 카메라 소리를 못 들으니까 위험해지네요. 그럼 일단 녹화 끊고 운전에 집중하겠습니다. 광주로 복귀할게요. 뿅. 아까 정읍 갔다 오고 계산해 봤을 때 시간당 48,500원 벌이었는데 지금 나주 가느라고 손님 태우는데 시간 조금 걸리고, 그리고 또 나주 갔다 오고 이제 광주 왔는데 여긴 평동공단 콜이 잘 없는 지역이긴 해요. 그래도 콜을 받을 수 있는 지역에 왔으니까 계산을 해봤거든요. 더 떨어졌어요. 씨바 42,887원인가로 떨어졌어요. 이씨, 그래도 시계회 갔다 와서 늘어날 좀 더 벌었을 줄 알았는데 6,000원이 깎여버렸네. 아, 진짜 이래서 광주분들이 시계회를 잘 안 가려고 해요. 에이, 속상해. 이게 비싸진 않더라도 복귀 콜을 받고 왔으면 더 늘었을 건데 복귀 콜이 있을 수 없는 지역과 시간이라 42,000원이어도 어딥니까? 42,000원이 맞나? 84,000원 2만원 맞구나. 12시 12분부터 계산했을 때 42,000원이네요 12시부터 계산하면 더 떨어질 거고. 그래도 요즘 시국에 4만원 넘은 게 어딥니까? 평동인데 콜이 없네요. 원래 상무병원으로 찍었는데 이렇게 무진로로 타고 가버리면 굳이 상무직으로 갈 필요가 없거든. 차라리 저쪽 80m 도로에서 빠져서 콜럼버스 쪽으로 한번 들려보려고 해요. 그럼 일단 뿅, 그냥 여기로 오지 말고 상무직으로 갈 걸 그랬나 하는 생각을 하면서 담배를 피고 있었는데 콜이 들어오네요. 다행이죠. 그럼 픽업하러 바로 옆이네요. 혹시라도 누가 뺏어갈까봐 얼른 출발했어요. 어디 손님이 어딨냐. 너무 빨리 와서 안 나와 있을 수도 있고요. 예, 일단 손님 콜이 들어와서 태웠는데 좀 전에 보셨다시피 한 10kg짜리 손님이었어요.
남구에 10km. 오늘 좀 괜찮네 했는데 오다 보니까 아니 무슨 에너지밸리 첨단 산업단지가 나오는데 뭐지 했어요. 아니 도대체 어딜 말하는 건가 했는데 허허 여기 대촌입니다. 대촌. 지금 광주 손님 9,000원짜리 하나 태운 거 말고는 여기도 원래는 광주가 아니거든요. 여기도 원래 시계 외였는데 여기도 광주로 편입이 됐죠. 여기도 절대 복귀 콜이 없을 지역. 아까 광주 콜 하나 빼놓고는 다 복귀 콜을 노릴 수 없는 지역 시간으로 보냈어요. 그래도 아까 저기 하남 메가박스 가보니까 손님도 없고 또 다른 번화가 가도 크게 다르지 않을 것 같은 느낌적인 느낌. 그냥 상무직으로 바로 갈 걸 그랬나 하는 후회도 됐지만 그래도 어떻게든 손님은 태웠어요. 10km 뭐 13,000 얼마인가? 그럼 됐죠 뭐. 일단 담배 하나 피고 복귀 콜은 없을 거고 여기서 상무직으로 넘어가서 퇴근 운행을 노려보는 방식으로 해볼 생각입니다. 시간도 4시 다 됐고 복귀 콜을 받아도 역대 최고 매출까지는 안 되겠네요. 한 12만원 좀 더 많이 나오면 13만원 정도. 처음에는 와 오늘 15만원 넘나 막 그런 희망까지 있었는데 그건 너무 과한 욕심이었고요. 에휴, 대촌일 줄이야. 남구길래 효천지구나 뭐 어디 그런 데 있는 곳인가 했는데 뭐 에너지밸리 산업단지 이 대촌에 그런 산업단지가 생기고 있거든요. 아직 다 들어오지 않았는데 저기도 보니까 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뭐 이쪽에도 뭔 연구원 전기연구원 있고 한국전기연구원 그런 첨단 회사들이 들어오나봐요. 하여튼 저는 담배 하나 피고 상무직을 찍고 가서 퇴근 운행을 노려보겠습니다. 방금 여기 손님도 도착했는데 지하주차장으로 내려가 달라고 하더라고요. 좀 취해서 이제 주무시고 계시다가 깨셨으니까 또 엘리베이터가 지하에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얘하고 지하 2층으로 가달래요. 왜 지하 2층을 가자고 하지? 이상하다 생각하고 있었는데 지하 1층 내려가니까 손님이 대리로 착각을 한 거예요. 택시인데 대리인지 알고 이제 주차까지 부탁을 하려고 했던 거죠. 그래서 지하 1층에 내려드리고 올라와서 담배 하나 피고 있어요. 오늘 뭐 역대급 최고 매출은 못 찍었지만 그래도 3건을 편하게 했네요. 근데 조금 이상한 게 나주가 30km 했는데 왜 33,000원인가 밖에 안 나오지? 원래 그 정도 나오나? 그냥 할증도 아니고 거기에 시계외 할증까지 붙었으니까 40%가 된다고요. 근데 그거밖에 안 나오나? 저번에 봤을 때 초과는 몇 미터였더라? 어디서 봤더라? 그 영상에서 봤구나. 영상에서 봐서 지금은 바로 확인이 안 되구나. 초과는 200m인가? 나는 왠지 그냥 광주에서 운행할 때는 한 키로당 1,000원 정도 계산을 했었거든요. 낮에. 그럼 심야는 1,200원 계산을 하는 거였는데 아닌가? 200m면 심야에 600원인가? 그러면 또 말이 안 되는데. 하여튼 좀 생각보다 나주가 적게 나왔어요. 정읍이 58,000원 나왔어요. 68,000원 58,000원 나왔구나. 50kg 58,000원 30kg 3만 얼마. 대충 맞는 것 같긴 한데 생각보다 적게 나오네요. 할증에 시계외 할증까지 해서 40%가 붙는데
맞겠죠. 기계가 알아서 잘 계산했겠죠. 그럼 저는 이제 다시 상무직으로 복귀합니다. 뿅. 뭔 여기 10kg짜리 콜 와서 복귀하는데 9.2kg네. 젠장. 그럼 상무직으로 퇴근 운행 받기 위해 출발. 뭔 콜이 뜨더니 바로 사라져 버리네요. 까비. 여기 누군가 손님 같은데 여자도 있는데 남자네요. 예, 안녕하세요. 콜 부르셨죠? 예. 아, 방금도 모르고 녹화 누르고 살짝 주행해버렸네. 아, 그거 누르다가 카메라 앞에 못 본 것 같기도 하고 속도는 줄였는데 아, 좀 애매하네. 일단 저는 퇴근 운행으로 바꿀게요. 어차피 내일 또 일을 해야 되니까. 내일이 아니라 이따죠. 이따 오후에. 일요일이라 평소보다 더 빨리 나오면 빨리 나왔지 늦게 나오면 안 되기 때문에 지금 퇴근 운행으로 바꾸고, 그러고 나서 이쪽 번화가 쪽 한번 지나가 보고, 그래도 없으면 상무지구 쪽 한 바퀴 돌아보고, 없으면 그냥 집에 가는 걸로 하겠습니다. 지금은 12만 3천원 했으니까 그래도 그동안 쉬는 날 자정 넘어서 나와서 한 것 중에 그래도 제일 많이 번 거랑 비슷하게 벌었어요. 이 정도면 됐죠 뭐. 3시간 반에 12만 3천원이면 시간당 3만원 이상 벌었으니까, 여기서 첨단이나 수안지구, 월곡동 이런 데 가는 거 하나 잡으면 그래도 좀 13만원 넘어가는데, 잡히면 좋은데, 또 괜히 예약등을 킬까? 빈차 보고 손 흔들어 가지고 태웠다가 잘못 가면 또 나락으로 빠지기 때문에 그럼 이것도 예약으로 바꿀게요. 길빵 안 태우게. 근데 콜 딱 들어왔어요. 좋아요. 어디냐? 첨단 굿. 빨리 가야 되겠다. 우회전 1.3km 달려가 보겠습니다. 뭘 메가박스 앞에 그 택시 많은 데서 불렀다고? 뭐지? 아이 난감하네 저거. 아이 놓치면 아우 개빡칠 것 같은데. 첨단이라 거리도 나오고 집하고도 방향이 맞아서 뭐 우리 집하고 딱 맞는 방향은 아니지만 그래도 매출과 집 근처로 한 5km 10km 떨어져. 그러네. 집 방향은 아니네. 근데 저기서 왜 콜을 저는 좀 이해가 잘 안 가는데, 몇 걸음 걸어가면 택시가 있을 건데 바로 내 코앞까지 와주길 바라는 건가? 그렇다면 할 말이 없지만요. 일단 저는 픽업하러 갑니다. 참 요즘 애들은 돈이 많은가 봐요. 한 20대 한 초반이나 돼 보이는데 택시비 13,000원은 아무것도 아닌가 봐요. 담배 값으로 따지면 거의 한 담배 3갑 값인데, 우리 어릴 때는 참 맨날 옛날 얘기해서 미안한데, 우리 어릴 때는 그때 담배 얼마였을까? 한 1,000원 했나? 내가 중학교 때 한 1,200원? 1,300원? 담배 3갑이면 엄청 큰 돈인데. 하여튼 그래도 13.6이나 했네요. 훌륭하고요. 지금
들어가려고 아직도 퇴근 운행 진행 중인데 아마 여기서는 더 이상 안 잡힐 가능성이 꽤 커요. 들어갈까? 원래 이쪽 번화가 중간에 서가지고 혹시 광산구 이 근처 단타라도 하나 더 받아볼 생각이었는데 그냥 집 쪽으로 향하겠습니다. 안 멈추고 이러고 가다가 콜이 떠버리면 할 수 없이 해야 되는 거고, 안 뜨면 그냥 집으로 가는 걸로. 신호도 빨리 가라고 파란불이 딱딱 켜주네요. 확실히 토요일이라 아직까지 놀고 있는 애들이 많아요. 다음도 2명 태우고 1명은 어디 술집으로 가고 1명은 집으로 가고 그러네요. 같이 놀다가 왜 따로 헤어지지? 여기까지 왔으면 그냥 같이 가지. 뭐 저 나이에 체력이 어이씨, 콜 들어와 버렸다. 끌 걸 그랬나 하는 생각도 드는데 그냥 아직 할증 8분, 무려 8분이나 남았고 달려가 봅니다. 도착지는 못 봤는데 그래도 광산구니까 얼마나 멀리 가겠어요. 일단 픽업하러 거고 도착지 봤더니 그래도 우리 집 방향이네요. 멀리 안 가고 그래도 첨단에서 넘어가면 3-4km 4-5km 나오거든요. 개꿀이죠. 그냥 가느니 뭐라도 하나 태우고 가는 게 낫죠. 생각지도 않은 타이밍에 콜이 들어왔네. 이것까지만 운행하고 이제 저는 아예 꺼버릴게요. 더 이상 또 들어와 버리면 이상한 데 가버릴지 모르니까. 그럼 픽업하러 가는데 깍두기 앞이랬는데 왜 여기서 좌회전 하러 가지? 예,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쪽에 세워드리면 될까요? 손님 다 왔거든요. 저기 다 왔거든요. 깜짝 놀랐네. 사람이 안 보이시네. 예, 안녕하세요. 예, 자동 예, 방금 그 손님 내려셨고요. 퇴근 운행인데 광산구가 아니라 우리 집 근처 수안동으로 했으니까 이제 거의 콜 들어올 일이 없어요. 들어와도 그냥 기본 요금 거리 정도. 이대로 이제 집에 갑니다. 아이고, 오늘도 고생했어요. 여러분들도 고생 많으셨습니다. 저야 뭐 이제 4시간밖에 안 했지만은 토요일 잠깐 이 길이 맞구나. 토요일이라고 이제 일찍 나오신 분들은 손님도 꽤 많았을 건데 고생 많으셨습니다. 다들 수고하셨고요. 집에 가서 푹 쉬시기 바래요. 그럼 저도 집으로 갑니다. 삐용. 어우, 신호등 대박인데. 일자로 쭉 가라고 갑자기 하나 쭉쭉쭉 켜주네요. 카메라 있나? 카메라 잠깐. 무서워. 카메라 내 기억엔 카메라 없는데. 예, 하여튼 수고하셨습니다.